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중간선거와 그리고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이제 어제하고 비슷한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한 게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쪽에서는 이제 중간선거가 거의 이제 개표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지켜보는 하루였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시면은요, 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어제랑 좀 비슷합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우지수가 1%, S&P 500 지수 0.5%,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도 올랐습니다. 0.49%. 하지만 장중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선거 딱 하나입니다. 우선 미국의 중간선거, 지금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선거에 대해서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하원 중에서 딱 한 곳이라도 공화당이 탈환을 하게 되면은 현재 민주당이 밀고 있는 예산안 그리고 규제안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시 5분인데요. 중간선거는 8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부터 동부 지역부터 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개표가 되겠지만 워낙에 이번 중간 선거 자체가 관심을 많이 모았고 그만큼 사상 최대 인원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련된 소송전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알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외신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435개가 있는 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화당이 지금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여와 야가 50대 50으로 딱 갈라져 있고 정말 그야말로 초박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8석 정도의 이런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이 중간선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요.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시장 반응은 조용하겠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하원에서 상원에서 차지를 하게 되면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인세와 관련된 추가 인상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9% 올랐고 간밤에 0.5%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임의소비재, 그러니까 경기소비재 빼고서는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소재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갔습니다. 달러 약세 덕분에 강세를 좀 띠게 됐던 것이고요. IT 쪽에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부담 없이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특히 강했다라는 점,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기 소비재가 가장 부진했었는데요. 이유도 같고 원인도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섹터를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강세를 띈 종목, 업종을 보게 되면은 딱 이 중간에 있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약했던 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우선 가장 좋았던 반도체부터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4% 급등했고 간밤에 2% 추가 상승을 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2.1%,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2.4%,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6%, 웨스턴 디지털 역시 상승세가 좋게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지 생각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장비주 역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2%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의 심리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정도에도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더 미치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이 1.7%, 인투이트는 2%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약달러에 대한 이런 상승세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IT하고 성장주 보겠는데요. 혼조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었는데 결국에 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은 상승권에서 결국에 거래를 마쳤지만 메타 플랫폼스나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장 후반에 이제 IT 종목에서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게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성장주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도 이제 트위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또 간밤에는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델 X,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드는 하이엔드급 SUV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리콜에 대한 파장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중국의 바이낸스가 FTX 이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인수를 한다고 밝혔는데 인수 내용 자체가 무조건 이런 구속력 자체가 강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됐었고, 이런 FTX 쪽에서도 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출, 약간 뱅크런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 2.9%고요. 직접적으로 코인베이스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두 자릿대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제 IT 종목 중에서 이제 성장주의 대표인 게 게임주가 되겠습니다.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13% 급락했고요. 이러한 여파 속에서 일렉트로닉 아츠까지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 밖에 태양광하고 곡물,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료 쪽으로 좀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게 좀 나와줬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19%, 썬런 10%, 인페이지 4.1%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료 회사인 스포츠 미러클이 7.6%, 이 바클레이즈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오른쪽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모자이크라든지 CF 인더스트리얼 모두 다 5.9%, 4.1% 상승하면서 이날 비료나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간 외에 제가 본 것만 한 5.8% 하락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장중에는 그래도 약간의 약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매출이 201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30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동안의 이 실적 성장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지가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증권사 키뱅크에 따르면 이 디즈니의 미디어 사업, 그러니까 스트리밍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시적으로 경쟁도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오프라인 사업인 테마파크 사업 역시 중국의 봉쇄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손님들이 안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디즈니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100달러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내일 본장에서의 이런 연결성까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양광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19%의 초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실적을 보시면은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8억 3,67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1달러. 매출은 예상치를 아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살짝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시장에서는 매출이 강했던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사측 얘기에 따르면 유럽 사업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90% 이상의 매출을 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이런 태양광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4분기 전망 역시 좋은데요. 매출이 8억 5,500만 달러, 예상치를 사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회사를 둘러싼 수요가 아주 환상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날 솔라 엣지는 19% 급등하면서 25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중간 선거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게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움직임이었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1.1%, 프랑스 캬크 지수,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유럽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리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유럽연합의 이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것도 또 하나의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9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1%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88.91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이 리오프닝, 이 봉쇄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우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의 흐름이 되겠고요. 구리 가격은 반대로 중국에 대한 이런 악재도 있지만 이쪽 재료보다는 오히려 달러 약세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1.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값은 2.0%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수익률 이렇게 하락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금은 오르고 10년물 수익률은 오히려 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우세설이 나오게 되면서 7.8bp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오늘 치러지고 있는 중간선거의 결과와 10월 소비자 물가지표 CPI를 앞둔 경계심리 속에서도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등락을 보인 후 3일 연속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의회 권력의 지형이 바뀌는 데 따른 경계감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의회 정치를 주도하는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그리고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선출하게 되고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의 중간에 실시되는 탓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 결과는 동부 지역의 경우 빠르면 오늘 밤 8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구마다 정확한 당락 윤곽은 빨라도 밤 늦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 NFIB에 따르면 10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는 91.3을 기록해 전달에 92.1에서 소폭 하락했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역사적 평균인 98을 10개월 연속 밑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1982년과 2009년 증시 바닥을 주장하면서 명성을 얻은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 에드 야딘이 리서치 대표가 뉴욕 증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의 호재로 반영되었는데요. 그는 연준이 곧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지난 11월 FOMC 정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제시한 만큼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파월 의장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다른 위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며 최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블러드 총재는 연준이 긴축 초반에 금리를 많이 올리는 이른바 프런트 로딩 방식의 공격적 인상을 내년 초 끝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데니는 이 같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연준이 오는 12월에 5번째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뉴욕 증시의 주가는 바닥을 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연준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의 상당 부분을 시장은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UBS가 내년도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금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UBS는 내년 초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실질금리가 1% 인하되면 금 가격은 19%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연준이 2월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1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UBS는 연준이 예상보다 높은 최종금리를 시사하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은 금 가격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준이 긴축을 중지하고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의 금 가격 약세가 저가 매수 포지셔닝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도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공유업체인 리프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기반의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무려 23%가 폭락한 $10 9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프트의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은 0.09센트로 예상치였던 0.05센트로 웃돌았고 매출은 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9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활성 이용자 수 증가세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데다 4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회사 측은 4분기 매출이 11억 4,500만 달러에서 11억 6,500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11억 7천만 달러를 하회한 것으로 리프트는 지난 3일 전체 직원의 약 13%인 7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상무부의 9월 도매 재고량이 발표되며 비욘드 미트, DR 호튼, 스타우드 프로퍼티, 웬디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트레이드 데스크, 로블록스, 리비안 오토모티브, 테트라테크, 카프리 홀딩스, 시그니파이 헬스, 울버린 월드와이드, 시월드 엔터테인먼트, 범블 잉크, 그리고 한국 기업인 쿠팡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